안녕하세요. 산책과 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에릭스 코브 씨가 쓴 우울할 땐 뇌과학입니다. 네, 심리학이 아니라 뇌과학의 입장에서 우울증을 들여다본 책이에요. 뇌를 알면 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지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치유 방법도 뇌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이게 궁금했습니다. 앨릭스 코브 씨는 신경과학자이자 우울증 전문가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기분 장애를 전문으로 다루는 신경과학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5년 동안 뇌과학을 연구했고요. 브라운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땄고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우울증을 뇌과학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경학적으로 풀이했어요. 저자는 인간의 뇌는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인다. 경험을 통해서 계속 변화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뇌는 고정된 게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뇌는 생각하는 회로, 그러니까 전전두피질, 뇌 앞부분에 있는 전전두피질과 느끼는 회로, 변형계라고 불러요. 뇌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면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카톡 문자를 상대방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읽은 거는 표시가 나는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답장을 안 하지? 바쁜가? 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때는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나를 귀찮아하나? 슬퍼. 네, 이렇게 감정을 느끼게 되면 이때부터는 변연계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원래는 전전두피질이 변연계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생각이 감정을 조절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감정이 생각을 지배하고 있을 때, 달리 말하면 오작동하고 있을 때, 그때 생기는 게 우울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감은 변연계가 뇌 활동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달리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 뇌 속에는 아주 많은 뇌 회로들이 있다고 하죠. 신경 회로들요. 원래는 이 회로들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더라도, 우울감을 느끼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꺼져 있는 겁니다. 오작동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2주씩, 3주씩 지속해서 말이죠. 이게 우울증이라는 거죠. 네. 이 책은 우리 뇌가 우울증 상태에 빠지는 과정을 하강나선에 비유합니다. 점차 점차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이 하강나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유전, 어릴 때 경험, 스트레스, 인간관계 등이 하강나선 곡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예로 들면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씹혔어요. 그 상태에서 하필이면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혼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강나선의 속도가 더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행한 점은 하강나선이 있으면 상승나선도 있다는 거죠. 상승나선을 타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이 책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약을 먹으라는 거죠. 항우울제. 이 약을 먹어서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늘리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약을 먹는 것 이외의 방법들인데요. 운동, 수면 질 높이기, 좋은 습관을 만들기, 매사에 감사하기,
사람과의 교류를 늘리기, 만약에 이게 힘들다면 애완동물과의 교류라도 늘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뇌 안에 세로토닌 등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기분은 상승 나선을 타게 된다는 거죠. 이 책에는 어려운 용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이거 신경 쓰면서 읽으면 진도가 진짜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전문 용어는 그냥 전문가가 알면 되는 거고요. 일반 독자들은 읽으면 되죠. 그리고 요지만 파악하면 되겠죠. 이 책의 요지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요지만 잘 파악하도록 신경 쓰면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뇌는 다 똑같게 생겼죠. 우리는 동일한 신경회로와 동일한 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도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다 제각각의 정도를 보이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왜 우리 뇌는 생긴 건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멀쩡할까? 네, 책을 읽으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려고 꽤 노력을 했고요.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두뇌 회로는 생긴 건 똑같지만 사람마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성향을 가진 두뇌 회로가 있다는 거죠. 저자는 토네이도에 비유를 합니다. 토네이도가 뉴욕에는 잘 안 분다는 거죠. 그런데 유독 오클라호마엔 자주 토네이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평평한 지형, 기온 변화, 습도, 풍향, 풍속, 이런 게 토네이도가 불기에 딱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죠. 오클라호마에서요. 우린 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특정 신경회로가 우울 패턴으로 가도록 맞춰져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다양한 신경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회로, 습관회로, 스트레스회로, 사교회로, 기억회로, 네,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건 사람마다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머릿속의 신경회로들이 마치 오클라호마에서 토네이도가 불듯이 어찌하다 보니까 조건이 딱 맞아떨어져서 하강 나선을 타기 시작해서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라는 거죠. 책에서 우울증을 설명하는 부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각 신경회로는 구체적으로 조율되는 방식에 따라 특정한 패턴을 이루며 서로 공명을 일으키는 경향성을 만들어낸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 각 신경회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라는 거죠. 여러 신경회로 중에 하나가 하강 나선을 그리기 시작하면 이게 다른 회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강 나선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우울해진다 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뇌에는 잘못이 없다 라고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토네이도가 분다고 해서 오클라호마의 공기가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예요. 뇌는 그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뇌는 자기 할 바를 하는데 그 뇌의 주인은 우울하다. 네, 이거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 책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울감을 느끼는 건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등이 부족해졌기 때문이고, 우울감을 없애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첫째, 항우울제 먹기라는 거죠. 둘째는 약물 복용 이외의 방법들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운동하기, 잠을 잘 자기, 매사에 감사하기, 사랑과 교류하기, 이런 것들입니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모든 게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네,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많아지도록 하려는 거죠.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사람은 우울하다라는 게 뇌과학이 바라보는 우울증의 원인이고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을 늘려야 한다라는 게 뇌과학이 제시하는 해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단순해서 마음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순해서 뭐야, 이게 다야? 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접어두고 세로토닌을 높이는 약을 먹어라. 세로토닌을 높이기 위해서 산책을 하면서 햇볕을 쬐라. 네, 이런 대안만 제시하면 이건 근본적인 해법은 아닌 거죠. 물론 뇌에는 잘못이 없겠죠. 그러나 뇌에 담겨 있는 그 기억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이 바로 치유의 대상인 거죠. 이건 세로토닌만으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책입니다. 네, 너무 어려운 책을 골랐던 것 같아요. 자, 저는 다음에 조금은 쉬운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